유튜브 친구들 안녕. 저는 크리에이터 수바시예요. 자, 오늘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어서 배울 거예요. 자, 코사인 법칙은 활용도가 매우 높으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가볼까요? 어디십니까? 자, 봅시다. 오늘은 유형 문제 8번부터 볼 건데요. 이것을 유형으로 정리하긴 했는데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드립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자. 오, 쉣. 어허.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이크 켜졌네요. 큰일 날 뻔. 오늘 오른쪽에다 쳐야지. 아니, 왼쪽에다 쳐야겠고. 자, 갈게요. 잠깐 NG가 났어요. 자, 자 1085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여러분, ABC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왔겠죠. A, B, C. 그런데 보기에서 세 변의 길이의 관계가 나왔네요. 좀 복잡하죠? A제곱에 마이너스 BC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다. 그때 얘를 가지고 각 A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자, 코사인 정리는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세 각 중 원하는 각 하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정리잖아요. 그런데 세 변의 길이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코사인 정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알겠죠? 복잡해 보이죠? 일부러 조금 꽈놓은 거니까 한번 얘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전개하면 이 친구부터 해볼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BC인데요. 이 친구 넘어오면 마이너스 BC가 돼요. 그쵸? 그리고 A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데요. 어저께 코사인 법칙을 배웠었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요놈 A를 빼가지고 2AB를 나눴는데요. 2BC를 나눴죠. 비슷하네요. 그쵸? 비슷해요. 양변을 한번 BC로 나눠볼까요? 네. 양변을 BC로 나누니 이렇게 되네요. 이 친구는 이제 1이 될 것이고 이항을 시켜버리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저것과 많이 비슷하네요. 양변을 2로 나누면 똑같아졌네요. 오케이. 이 친구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코사인 A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코사인 A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각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죠? 맞아요. 60도 3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 문제는 88년 올림픽이에요. 서울에서 올림픽이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게 1988년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500원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500원을 주셔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튼 우리는 88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자, 볼게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사인의 각의 B를 알려줬네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면 느닷없이 너 갑툭튀 탄젠트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풀죠? 사인의 B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우리가 사인의 B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변비였죠. 변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 A 대 변 B 대 변 C가 뭐가 된다? 3대 5대 7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인 법칙이었죠. 세 변의 비리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변 A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3K요. B는요? 오케이. C는요? 7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냥 3, 5, 7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각 B라고 하는 것은 변의 길이의 B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3대 5대 7로 되어 있지만 그냥 3, 5, 7이라고 봐도 답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상태에서 탄젠트 C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탄젠트 법칙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변의 길이의 B를 알고 있고 세변의 길이의 B를 알면 누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면 탄젠트도 구할 수 있겠네. 맞지?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각 C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C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C에 없는 것을 제곱해서 더하고 저 C는 제곱해서 뺀 다음에 분모는 없는 것을 곱해서 2배에서 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요놈들을 열심히 뽕뽕뽕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9K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25K의 제곱에 C가 7K니까 49K의 제곱. 오케이, 바리 2분의 3K 곱하기 얼마? 오케이가 되는데 분자 분모의 K제곱은 약분이 될 것이고 숫자만 계산을 해주시면 분모는 얼마? 30이 될 것이고 여기는 34죠. 34에다가 49를 뺐으니까 15? 오케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옵니다. 코사인 값이 음수면은요, 얘는 어차피 0도부터 180도 사이니까 코사인이 음수이면 무슨 각이 돼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둔각이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원이 있어요. 코사인 값은 x좌표였습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i를 0부터 파이까지 살펴보면 당연히 둔각입니다. 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야. 그럼 여기는 몇 도입니까? 여기에 60도니까 여기는 120도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C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C라는 각이 여기라는 거 알았지 않습니까? 곧장 탄젠트 C를 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쵸? 탄젠트 C는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될 것이고 조금 더 가팔라졌으니까 절대값은 루트 3이 되어서 탄젠트 C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되겠네요. 여기서 구해도 됩니다. 여기서 구해도 돼요. 오케이. 하지만 바로 여기 C값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후라락, 후라락, 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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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락. 안녕 민영. 어저께 댓글에 민영이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민영이가 울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민영이 이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려고요. 안녕 민영. 야, 울었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죠. 그 다음 페이지, 유형 문제 9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형 문제 9번의 제목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두 가지 법칙을 아마 동시에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1091번. (1091번을) 쓰기 전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갑시다.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모두 같고 이 B의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코사인 법칙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나머지 길이와 그것의 끼인 각으로 구해낼 수 있다가 코사인 법칙이었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은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었죠. 이 세 가지 2번과 3번은 같은 식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외에 공식을 쓴다라면 아마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가 될 거예요. 자, 91번 한번 해볼게요. 원이 있습니다. 크네요. 자, 그리고 삼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끼인 각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20도라고 나와 있고
이 편의 길이는 8. 이 편의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원의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공식에서 어떤 법칙을 써야 돼요? 사인 법칙을 써야 하겠죠.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대변과 대각 셋 중에 적어도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각이 하나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각이 여기 각 A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변 A를 구할 수 있다라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조건이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시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요. 외접원의 길이를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변 A를 알아야 됩니다. 변 A를 알려면 누구를 써야 됩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A 값을 먼저 구해보게요. 구해 봅시다. A의 제곱은요. 요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88에 64, 66에 36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120도 8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는 둔각이고요. 이 값하고 똑같은 것은 둔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아요. 코사인은 두 각의 합이 180도이면 부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세요. 부호가 바뀐다고 기억하세요. 그냥 그렇게 활용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2하고 2하고 약분이 되니까 A의 제곱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네. 둘이 더하면 100. 100에다가 6, 8에 48을 더하니까 148. 오케이. A 값이 그러면 루트 188, 루트 148이 나오겠어요. 루트 148은 4의 배수니까 2를 빼볼까요? 치과에 갔습니다. 징. 2를 쭉 빼면 얼마예요? 3, 4, 12, 28, 7, 4, 28, 2 루트 37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야겠죠? R 값을 구해봅시다. 뭐분의 뭐는 사인 A분의 A는 뭐가 되니까 2R이 되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은요 사인 A 120도입니다. 사인 120도분의 A는 2루트 37은 얼마? 2R이구나. R만 구하면 되니까 이 약분시키고 사인 120도는 누구와 같았어요? 사인은 두 각을 더해서 180도가 되면 그냥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반지름 R을 구할 수가 있네요. 루트 3분의 얼마? 2루트 37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뭐 유리화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문제네요, 전부 다. 나머지 문제 좀 더 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뭐 94번 이렇게까지 해서 다 값이 똑같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나머지 다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번 문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8번, 유물이 있습니다. 깨졌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 복원을 시켰고요. 정상적인 부분에 세 개의 꼭지점을 잡아서요. 선을 연결해서 변의 길이를 측정을 했더니 이 변의 길이가 변 A가 3 여기겠죠. 변 B는 5 변 C는 7 이렇게 됐습니다. 유물의 원래의 넓이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반지름 R. 이 유물의 반지름 R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가보죠.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세 변의 길이지 않습니까?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면 특정한 하나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이든지 간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거기를 구하게 되면은요. 그 코사인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사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 이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인 값만 구하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어떤 각을 쓸지 결정하면 되는데 뭐 어떤 각을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뭐 운에 따라서 식이 좀 간단해지기도 하고 조금 복잡해지기도 할 뿐이지만 결국에는 다 풀립니다. 그냥 눈에 띄는 C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자, C로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C를 먼저 구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걸로 내가 누구를 구할 거니까? 사인 C를 구할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 아래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코사인 C는 저기 볼까요? 공식? 얘하고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렇지 않은 놈의 제곱을 빼 7의 제곱 그리고 2배의 5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시면은 25에다 9를 더하니까 34가 나오니? 맞아. 77에 49를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니? 와, 잘 골랐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되군요. 잘 골랐어요. 그러면 C값이 바로 나오죠. 코사인 C값이 바로 나오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C값은요, 그러면 120도. 그럼 사인 120도는 얼마이죠? 2분의 루트 3. 어쨌든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사인 값은 어차피 예각이 있는지 둔각이든지 간에 양수니까 바로 2분의 루트 3 찾아버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2R값 구하면 됩니다. 2R은 사인 A분의 A니까 사인 C분의 C니까요.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C는 7이 되어서 계산하시면 루트 3분의 얼마? 14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문제는 괜찮죠?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요, 실제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좀 시간 소요가 많이 돼가지고요. 원래는 여러분 정상적인 수업 시간 전까지 업로드를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게 조금씩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카톡, 단톡방에, 그리고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름 또 이야기했네.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문자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바로 복습까지 진행하셔야 돼요. 진영이 알겠지?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유형 문제 10번 삼각형의 최대각과 최소각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자, 이건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보시죠. 각이 만약에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이 작으면 얘가 오물러졌다는 뜻이니까 변의 길이도 작아요. 각이 크면은요, 벌어졌다는 뜻이니까 변의 길이도 크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내가 최대의 각과 최소의 각을 알고 싶으면 변의 길이가 가장 큰 놈의 대각 또는 가장 작은 놈의 대각을 보려고 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것만 인지를 한다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109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 한 변의 길이가 13, 한 변의 길이는 뭐 8, 한 변의 길이는 7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A였습니까? 이게 A, C는 B, 여기가 C. 이렇게. 자,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여기가 가장 큰 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각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을 때요. 자, 그럼 어떤 공식을 써야 되겠습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됩니까? 코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공식을 쓸게요. 코사인 A는 끼인 각, 양 옆에 있는 각의 제곱 64 플러스 7층은 49에서 마이너스 얼마? 13의 제곱 169를 빼고요. 2배에 8 곱하기 7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분자 계산할게요. 169에서요. 2개 더하면 133이 나오나요?
맞아야 할 텐데요. 아니군요. 113이군요. 맞아야 할 텐데요. 퍽퍽퍽퍽. 맞죠? 자, 빼볼게요. 얼마 남습니까? 56이 남네요. 분자가 56이네요. 그럼 7, 8에 56이니까 다 날아가서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네요. 됐어요.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음수였으니까.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세요. 그것에 부호로 바꾸면 되니까, 180도로 바꾸면 되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60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더해서 180도가 되게 만들면 되니까 120도가 되는 거겠죠. 120도는 3분의 몇 파이? 2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하나 넘겨서요. 다 똑같은데요. 1103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여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요. sin A 더하기 B 대 sin B 더하기 C 대 sin C 더하기 A가 7대 5대 6이다. 각이 가장 작은 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최소인 각. 자, 삼각형은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합이 나왔을 때에는 한 각으로 바꿔줄 수 있죠. A 플러스 B는 뭐라고요? 승현아, 맞아. 그렇지. A 플러스 B 어떻게 바꾼다고? 그래, 맞아요. 파이 마이너스 얼마로?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 마이너스 C는 다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사인 C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여기에 없는 각을 쓰면 되겠네요. A하고 B가 나왔는데 C라고 쓰면 되는 것처럼 여기도 BC가 나왔으니까 사인 A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C하고 A가 나왔으니까 사인 얼마로 쓰면 되겠습니까? B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7대 5대 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인 값의 B는 곧 변의 길이의 B와 똑같으므로 변의 길이의 B도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삼각형을 적당히 그려서 가장 작은 각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의 길이가 5, 이 변의 길이 6, 이 변의 길이 7이라고 하면, 자, 7에 해당하는 변이 C, 5에 해당하는 변이 A, 여기는 그러면 B가 될 테이니 각이 작으면 변도 작으므로 여기에는 각 A가 가장 작은 각이 된다. 그 가장 작은 각에 대한 무엇을 구하세요?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코사인 A는 자,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6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이제 익숙해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5의 제곱에 2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7을 하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문제까지 좀 보고 정리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정리 쭉 잘 하고 있죠, 지금? 유형 문제 11번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문제는 코사인과 사인이 합쳐지든 안 합쳐지든 간에 100%의 확률로, 오반가? 99%의 확률로 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변으로 환산한 다음에 그 변의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삼각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사인의 값은요 바꾸세요. 뭘로요? 2R분의 A라고 바꿔서 식을 전개하시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복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BC분의 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여기에 있는 삼각함수의 각을요 변의 길이의 B로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식을 정리하셔서 그것이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참고로 이러한 사실들은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두 변의 길이는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되지 않고요. 두 변 중에 한 변이 플러스이고 두 변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 때문에 어떤 한 변의 길이는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더 작기 때문에 얘들 넘기시면 이 값은 늘 음수가 돼요. 뭐 당연히 어떤 두 변의 길이를 더하고 한 변의 부호를 바꿔도 절대로 0이 되지 않죠. 여기 뭐 대충 알아먹겠죠. 됐어요? 똑같습니다. 이 위에 부호 바꾼 거니까요. 하여튼 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0이 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되면은 0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요요요요요. 어떤 문제를 볼 거냐? 1105번 문제 볼까요? 이 문제는 이제 수민이가 좀 잘 풀 것 같은데요. 그쵸? 수민이 잘 풀겠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자, 그냥 이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어. 사인 A는 이 코사인 B에다가 얼마니? 사인 C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전부 다 각을 변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인 A는 어떻게 바꾸라고? 2R분의 A. 자, 여기에 있는 코사인 B는 어떻게 바꾸라고? B, 여기에 없는 거, B에 없는 거,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B제곱 뺀 거, 거기에다가 2AC를 쓴 거, 사인 C는 뭐분의 뭐야? 2R분의 C. 자, 이처럼 말입니다. 사인 A하고 사인 C에는 A, B, C를 제외한 2R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좌변에 사인 값이 나오면 우변에도 거의 대부분은 사인 값이 나와서 이렇게 2R을 서로 사라질 수 있게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것만 지켜보시고요. 식을 좀만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서 A를 이쪽에다 곱하면 제곱이 되네요. 됐어요?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A의 제곱은 A의 제곱, C의 제곱, 뭔 놈의 제곱이 이렇게 많다니. 오케이. B의 제곱과 C의 제곱이 서로 같으므로 B랑 C랑 같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조금 더 해볼게요. 저기 뒤에 어디를 볼 거냐면 110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 코사인 A요. B 코사인 B. 자, 이렇게 만족을 시키는 놈이 있다. 무슨 삼각형입니까? 고민하지 마. 자, 우정 코사인 A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바꿔볼까요? A 곱하기 코사인 A는 얼마니? 근데 딱 봐도 이거는 A랑 B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왠지 각 C가 누구죠?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하고 B하고 대칭식이니까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것은 누구? 이등변 삼각형이랑 직각삼각형이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가보자. 코사인 A는 뭐였니?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2BC라고 나오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B 곱하기 코사인 B는 B에 없는 거 2개 제곱 더하고 B를 빼시고 여기는 2AC라고 적어주시고 식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변을 똑같이 2를 곱해서 없애주시고 C도 곱해서 없애주시고 A를 저쪽으로 곱할까요? B도 저쪽으로 곱할까요? 그리고 나서 전개하시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사라지네요. 또 있나요? 사라지는 거? 안 보이죠? 이제 전개합시다. A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4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은 이니까 좌변으로 싹 넘겨서
너랑 너랑 묶어버리면 C의 제곱으로 묶으니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만 남게 되어버리고 이 친구를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나에게 땅.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있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어버리시면 여기는 C의 제곱만 남게 되고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오죠? 걔를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와, 이거 네가 0이던가 내 녀석이 0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네가 0이 되면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 얘가 0이 되면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으므로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 두 종류로 나오게 됐네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고요. 둘 다였네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 근데 문제에서는 A랑 B랑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는 빼고 직각삼각형만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 자, 봅시다. 지울게요. 자,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요. 뭐 지금까지 도형에다 다 썼는데요. 또 물어보네요. 계속해서 가볼게요. 한 문제 정도만 볼까요? 11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도형이 나와 있긴 한데 입체 도형이라 하더라도 다를 건 없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50m 위에 있는, 그러니까 입체예요. A, B 지점에 대하여 C에서 거기를 바라봤는데 바라본 각의 크기가 30도, 45도이고 또 C, A, C, B도 45도이다.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호호, 이 기하벡터 문제입니까? 무슨 공간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깐, 어이쿠. 자, 보시면은 아이쿠, 삼각형 CDE가 바닥에 있고요. 여기 A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각이 이 각이 30도, 이 각은 45도, 이 각도 45도가 나와 있고 이 높이가 50이다 라는 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나에게 물어보는 것은 A,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물론 A, B 사이의 거리는 D 사이의 거리와 같을 테니까 D를 대신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저기 있는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X를 구하려면요,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끼인 각이 있으니까 내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면은 오케이, X를 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라면은 마찬가지로 X를 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 한번 다 구해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아, 밑에는 안 되겠네요. 각 DC라는 각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이용해서 X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죠. 여기가 50이고 30입니다.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변의 길이가 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같은 높이에 있는 50이고요. 45도니까 1대 루트 2가 되어서 이 길이가 50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입체로 보려고 하지 말고 평면으로 보시면은 이 삼각형은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뭐 별거 없었군요. 그쵸? 자, x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봅시다. x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에? 100의 제곱에 플러스 50 루트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100의 50 루트 2의 코사인 얼마? 45도를 하면 되고요. 여기부터 이제 전부 다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오히려 이쪽 파트가 좀 더 어렵지 않게 보이네요. 한 페이지 넘겨서 공간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까요? 1115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1115번 원뿔이 나와 있어요. 이 변의 길이가 12,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가 12. 반지름의 길이는 4. Q라는 놈은 모선에서 3cm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등분 한 곳 위에 있겠죠. 여기다 Q를 적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C를 감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서 Q까지 가는데 이것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러한 류의 문제 우리는 중3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얘를 전개도를 펼쳐서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휘어져 있는 곡선이니까 얘가 선분이 될 수 있게 전개도를 잘라서 얘를 펼친 다음에 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가위를 가져와서 여기를 싹둑 하고 잘라서 펼쳐 볼게요. 얘를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이 나오겠죠. 오케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이 호의 길이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똑같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모선의 길이가 12이고요.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모선의 길이의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옆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원의 3분의 1로 나와요. 이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해. 만약에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6이지 않습니까? 그럼 절반이죠? 절반이면은 원의 절반이 나와요. 중심각이 180도요. 그 이야기는 이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요, 이 길이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12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이니까 2파이에다 곱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8파이가 나와서 세타는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120도 나오는 거 구할 수 있죠? 뭐 충분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점을 A라고 찍어 놓고 Q라는 점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맞죠? 지금 문제? 오케이. 네. 여기 P이기도 하고 Q라는 점 여기인데 얘를 잘랐으니까 여기도 Q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아왔다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갔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뿔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코사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갈까요? 그러면 x의 제곱은요. 뭐의 제곱? 12의 제곱에 플러스 9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잘못했군요. 12의 제곱 플러스 9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9의 코사인 몇 도요?
120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잠깐 설명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뿅뿅뿅뿅뿅뿅 뿅뿅뿅. 자, 어떤 거냐면요. 네, 이게 나와요. L 대 R은 E파이 대 세타입니다. L 대 R은 E파이 대 세타. 그러니까 얘의 비를 알면 얘가 3분의 1이면은요. 여기도 한 바퀴의 3분의 1, 얘가 2분의 1이면 한 바퀴의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거 공식 증명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뭐 그냥 가세요. 이것의 둘레의 길이, 호의 길이, 이 길이 L이니까 호의 길이 얼마입니까? L 세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둘레의 길이 얼마입니까? 2파이 R, 여기 둘레의 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L 대 R은 뭐가 돼요? 2파이 대 세타. 확인해봐. L 세타가 2파이 R이니까. 맞아요.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B의 값으로 바로 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뾰족하지 않습니까? 뾰족하면 중심각 좀 작게 나옵니다. 이 변의 길이가 4이고 이 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요. 얘 전개도를 펼치면 전체 원의 몇 분의 몇이 나와요?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90도가 돼요. 중심각이. 됐습니까? 오케이. 또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6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절반이죠, 지금? 호의 길이가,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절반이죠? 그럼 이것에 이걸 전개도를 펼치면은요, 전개도가 정확히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180도짜리요. 전체의 절반. 됐습니까? 나는 이렇게 얘를 풀어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요,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보죠.